야, 우리는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 요런 얘기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정확히 촉법 소년이고 뭐고 그런 건 몰라도 이 어린 청소년들이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진짜로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감옥에 가지는 않죠.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벌하기 힘들다 라는 건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촉법 소년들의 범죄 그리고 뻔뻔함으로 인해 여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냐 라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죠. 자, 오늘의 1급 비밀, 촉법 소년 이거 왜 생겼을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 촉법소년 소년법, 이런 문제들은 언제부터 불거졌을까요? 바로 2020년 3월 29일 대구에서 벌어졌던 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 13세 중학생 8명이서 차를 훔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 당연히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들을 쫓고 있었죠. 그러다가 얘네가 이 경찰들이 자기들을 쫓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풀악셀을 밟고서 도주 행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쳐버리는 사고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학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던 선량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차를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 아니 이 개새끼들이 그 상황에서 또 차를 훔쳐서 서울로 달아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진짜 다행히도 그 도주 과정에서 검거를 했죠. 이 중학생들을 잡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가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전에도 차를 훔친 적이 있었던 거지. 전에는 주유소를 막 돌아다니면서 현금까지 탈취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경찰이 잡히긴 했는데 얘네들이 한 행동이 진짜 레전드급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얘네들도 그냥 풀려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냥 경찰서에서 담배를 꼬나 물고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인증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게시물에 함께 써있던 글이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였습니다. 진짜 개미친 쓰레기 새끼들인 거죠. 실제로 얘네들이 경찰 조사 후에 받은 건 겁나 빡치게도 훈투더 방투더 조투더 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범죄가 바로 초반에 이야기 해드렸던 알바생 사건이죠. 아니 사람까지 죽였는데 처벌을 아예 안 받아? 이게 말이 돼? 처벌을 받긴 했어. 그 차 훔친 애 걔만 그냥 소년원으로 가는 정도? 나머지는 그냥 또 훈방 조치가 끝이었고,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얘네들 처벌해라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나? 내 주변 애들은 안 그러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애들이 소수일까요? 이미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5년에 6,551명에서 2019년에는 8,61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31.5%나 늘어나 버린 것이죠. 그것도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 소년만. 아까 그 운전했던 애 말고는 나머지는 다 훈방 조치라고 했잖아요. 그 운전한 놈 같은 애만 해도 30%가 넘게 늘어나 버린 거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폭력 범죄는 1,399명에서 2,148명으로 53.5%가 급증을 해버렸어. 이야, 이 수치로 보니까 진짜 심각하죠. 이렇게 촉법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 얘네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촉법 소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처벌이 약한 걸까요? 일단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소년법이 뭐냐 하면은 너네들 아직 어리지? 그러니까 너네들 빡센 징역 안 보낼 테니까 잘 교화해서 착해져라,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18세 미만에서도 나이에 따라 또 처벌 방식이 달라지는데,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처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일단 이 범법소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범죄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10년형이 최고형이기는 하죠.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촉법소년이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얘네들이 진짜 문제인데, 얘네들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범죄를 모르겠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이라는 게 내려지게 되죠. 이 보호처분이 뭐냐면은 뭐 보호관찰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설로 보내거나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이라고 하면은 바로 소년원 송치인데, 그러면 소년원에서는 최대 몇 년간 있어야 하냐? 가장 높은 처벌이 10호 처분인데 그냥 소년원에서 2년간 지내다가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일단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냐? 범죄가 아니라
아니라 비행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던 불을 지르던 그냥 다 어리니까 그냥 비행이다, 비행 청소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벌이 아닌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되니까 너네 교육 받아야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진짜 교육이 필요한 애들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한 달 뒤에 보자 친구들아 이런 개소리를 하는 애들인데 처벌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결국 처벌 수위가 약한 거를 범죄에 악 이용하는 촉법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소년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 라는 사람들도 있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으로 하니까 만 13세 애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법률의 나이가 만들어진 게 벌써 6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지금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와 교육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한두 살 더 낮추자는 소년법 개정안이 2차례 발의하기도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법 개정으로 개정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 아니 나이 낮춘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냐? 그리고 그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고는 생각 안 하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의 주장이 있죠. 뭐 아직 미성숙하다 보니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진짜 한국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만 12세까지 연령을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소년범의 범죄 정도가 점점 잔혹해져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했던 거죠. 실제로도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년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소년법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확실하죠. 미국 역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만 10세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즉 만 10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꼭 소년법을 없애거나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이 유명한 판사님 다들 아시죠? 이분이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님인데 페이스북에 이 소년법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신 적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일단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만 13세로 낮췄는데 만약에 만 12세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또 여론이 나이를 낮추자 라고 나올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만 13세 아이들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천정호 판사님은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전국의 소년원 수는 10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보호기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전문가 일반인들 모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 소년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나날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년법의 개정은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럼 하루빨리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낮아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